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은 또 특히나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좋은 주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리플 승소 뉴스가 나왔죠. 저도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화들짝 놀랐습니다. 가격이 너무나 또 펌핑이 돼 있었고 드디어 기다림의 미학의 끝이 왔구나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좋은 하루를 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리플 펀더멘탈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리플이 어떤 기술력을 가졌고 어떤 기득권 세력들, 어떤 최강자들과 손을 잡았으며 앞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서 리플이 정말 끝판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부를 해 나왔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타임 레버리지 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의 선물로서 리플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상승을 줬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이제 항상 감사하다고 굉장히 따뜻한 피드백을 주셨는데 선생님들께서 투자를 잘하신 거지 저가 한 거는 그냥 제 공부한 거 공유해드린 것밖에 없다 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 가져가야 되는 마인드셋. 우리는 리플을 2025년까지는 좀 모아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승소 판결이 나버렸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더 흘러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 뭐 지금 어느 정도 다시 조정받기도 하고 하는데 뭐 조정받으면 더 모아가면 되지 뭐. 그리고 만약에 더 큰 호재가 계속적으로 터지면서 올라가면 그대로 좋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 패소 한번 나와줄 줄 알았는데 은근 별거 아니었네 라는 그런 스탠스로 멘탈 관리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시적 관점 한 가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은 굉장히 암호화폐의 규제 명확성이 있는 해일 거다. 제도권 수용의 원년이 될 것이다. 즉 기준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올해 초에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됐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이제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이 일단은 6월에 밝혀졌습니다. 6월에 밝혀졌지만 지금 CME 페드워치 7월 말에 있을 회의에 대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봤을 때 현저히 높다. 90%가 넘다. 하지만 우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한다? 그냥 베이비 스텝 정도 한 번 더 올 수 있다. 지나가는 이슈고 올릴지 안 올릴지 아직 모르지만 올려도 베이비 스텝 0.25%이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고 가자 이런 스탠스로 어느 정도 금리 인상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스탠스로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남은 건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블랙록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들을 바꿔가면서 지금은 코인베이스화 하고 있죠. 세력들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리플에 대한 소송의 명확성이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1차 판결, 약식 판결이 나왔습니다. 규제의 명확성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시계추가 앞당겨지고 있다. 플러스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 선언되면서 이런 부분이 톱니바퀴의 사슬처럼 하나씩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역시나 시간 흐르는 것을 즐기면서 우리는 수량에 집중해 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은 4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치고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 큰 상승 없이 좀 횡보하면서 조금 시기를 아직 보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250만 원 조금 넘어주면서 리플보다는 역시나 큰 상승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역시나 규제의 명확성이 오면서 굉장히 높은 펌핑이 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도 타임 레버리지 해주신다면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리플 드디어 1,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여러분들과 같이 마주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정말 기분이 너무 좋고 많이 올라갔을 때 뭐 1,300원, 뭐 1,400원까지 갔다라고 하는데 조정이 계속 조금씩 오고 있죠. 물량 소화하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뭐야 리플 또 리토송 나오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부정보다는 긍정의 스탠스로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XRP가 이렇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6위의 위치에 있었죠. 하지만 약식 판결, 승소로 결정이 나면서 굉장히 좋은 펌핑이 나오면서 4위까지 올라온 현 시점입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진짜 너무나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실 것 같고 앞으로 계속 타임 레버리지 하면서 리플에 대한 가치가 또 어떻게 빛이 나면서 가격 상승이 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나날들이
펼쳐질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이트코인도 $100 다시 탈환해주면서 반감기에 대한 이슈 이제는 슬슬 한 번 더 기다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라이트코인 현재 20일 정도 남았는데 7월 안으로 한 번에 더 반감기에 대한 상승 빔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기사 살펴드리면서 영상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말을 했죠.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년 7개월 만에, 즉 30개월 만에 약식 판결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 그래프를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깜짝 놀랐고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은 밤잠을 못 주무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또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을까. 하지만 이제 시작이고 올라갈 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팔기보다는 계속 수량에 집중해서 모아가셔라. 집중해서 모아가기, 타임 레버리지를 실현하면서 하루하루 모아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말 그대로 리플이 이겼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등의 시세가 쭉쭉 올라가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런 암호화폐 전반적인 부분에 시세의 큰 상승을 불러일으켰고 아직 SEC 규제 명확성에 벗어나지 못한 에이다라든지 폴카닷, 솔라나 등등의 코인들도 이제 곧 규제 명확성이 나오면서 좋은 상승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소송의 약식 판결이 끝나고 나서 브래드 갈링 하우스를 보니까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늠름해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세력들과 함께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이어나간다. 앞으로의 리플 방향성을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미국의 최대 거래소죠. 그리고 크라켄 등 해서 이제 리플 재상장까지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이제는 슬슬 미국에서도 규제의 명확성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루트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우선 약식 판결이 나온 거죠. 일반 투자자에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투자자에게 증권법 적용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약식 판결로 인해서 꽤 큰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 리플사가 초반에 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XRP를 매각한 것은 증권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라고 나오면서 SEC의 항소 가능성, 대법원까지 다시 가자라는 부분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런 일자 판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리플사가 벌금을 내면서 합의로 끝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대중들한테 감사함을 표했죠.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미국의 모든 암호화 혁신을 위한 오늘의 결정을 내리도록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투자자분들, 구독자 선생님들도 대거 들어가 있으시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리플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정도 명확성이 나왔기 때문에 IPO, 즉 기업 상장에 더 불을 비추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암호화폐 최초로 단순한 코인이 아닌 회사를 뒷배로 하고 있는, 그것도 굉장히 세계 탑 오브 탑 기득권 세력들을 뒷배로 하고 있는 세상을 바꿀 회사가 바로 IPO 된다면 엄청난 가치가 또 몰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키워드, 올해의 키워드는 바로 이 디커플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한다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많은 경제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비트코인 시장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현물금 같은 경우 ETF 승인이 났을 때 2003년도에 승인난 시점으로 인해 굉장히 높은 가격 상승이 왔다. 퀀텀 점프가 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는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이런 주가 같은 경우는 내려앉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즉 제도권 수용이 된다면 이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이라든지 시장 파이는 굉장히 올라가면서 불장이 연출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커플링이 아닌 이 디커플링이 오면서 굉장히 또 핫한 키워드로 급부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wC, 헤지펀드들, 가상자산 지속 가능성에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세계 최대 4대 회계법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딜로이트, KPMG, PwC와 언스트앤영, EY까지 말씀을 드렸고 얼마 전에 이 EY도 리플과 굉장히 연관이 있고 1위에 위치하는 이 딜로이트 또한 리플과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딜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관계도에도 나오고 있고요.
스위스의 기술 회사인 테메노스로 가서 딜로이트와 연결이 되면서 IBM, 블랙록이 지지하고 있는 IBM으로 흘러간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작용을 했죠. 이 부분에서 현재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헤지펀드들이 관련 투자를 유지하거나 늘릴 계획이라는 것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헤지펀드들이 시장 변동성과 지속적인 규제 불확실성에 아랑곳하지 않고 투자 노출도를 유지하거나 확장할 계획이다. 이제 돈을 만지는 그런 회계 법인도 어느 정도 규제 불확실성으로 흔들 건 알지만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불장이 올 것이다. 이제는 시장의 파이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나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PwC 또 하나 말합니다. 암호화폐 헤지펀드 시가총액 또한 올라갈 것이다. 세계 4대 회계 법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같은 경우 PwC가 암호화폐 헤지펀드의 시가총액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1조 달러밖에 안 되는 시장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장 1000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임계점 그래프에 있어 굉장히 초기 시장의 자리를 잡은 투자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또 최근에 SBI 홀딩스가 리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리플과 SBI 홀딩스가 미래를 개척한다. 전문성과 기술 융합을 통해 일본과 아시아에서 가치 있는 인터넷, 리플의 슬로건이죠. 가치 있는 인터넷을 개척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SBI 홀딩스의 리플넷과 XRP ODL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즉각적인 국경 간 지불을 촉진하는 두 회사와 함께 주요 리플과의 파트너십이다 라고 말하면서 뿐만 아니라 SBI 같은 경우는 R3와 협력해서 B2B 트랜잭션을 전문으로 하는 이 코다 블록체인 개발, 즉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한 코다 프로젝트와도 함께 가고 있다는 부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SBI 홀딩스 CEO죠. 기타요 요시타카가 말을 합니다. 일본의 모든 은행은 2025년까지 스위프트 2.0이 도래하는 ISO 2002의 메시징 표준이 모두 다 공존하는 시대인 2025년까지 리플의 XRP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격은 $5 참고만 할 뿐이고요. 2025년에는 더 갈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괜히 SBI 그룹 CEO가 2025년 XRP는 모든 일본에서 사용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SBI 홀딩스 뒷배는 손정희가 버티고 있다라는 부분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에비던스 자료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만든 국제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Trust Blockchain Application 이나트바를 보고하게 돼도 리플 밑에 인터레처 프로토콜이 있죠. 이 인터레처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리플 랩스에서 처음 소개한 개념이고요. 서로 다른 원장, 그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종의 하나의 연결고리입니다. 이 부분이 X-커런트에서 쓰였고 지금은 업그레이드가 돼서 X-Rapid ODL로 변신을 했고요. 그 중심에는 XRP가 있죠. 역시나 스텔라 재단도 리플과 뿌리가 같고 소매용 CBDC를 담당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이퍼 레저 패브릭, 즉 리플과 동일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로서 스텔라 루멘 XLM이 장착되어 있다. 이 부분이 모두 R3와 연결이 되면서 분산 원장 기술인 코다 플랫폼을 통해 플러스 알파로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통해 어디로 간다? 스위프트 2.0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R3가 중요합니다. R3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 있었죠. 코다 플랫폼의 분산 원장 기술을 쓰면서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쓰지만 이미 일본의 SBI 홀딩스 같은 경우 R3와도 협약을 맺었고요. 그 이외에 SBI 트레이스어빌리티, VC 트레이드, SBI 홀딩스, SBI 리플 아시아를 통해 리플과 굉장히 친한 합작사들을 많이 만들어놨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 BIS에서도 여러가지 프로젝트와 보고서를 내면서 분산 원장 기술 그리고 XRP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을 했죠. 이 부분에 있어서 DTCC를 통해 스위프트로 역시나 연결이 됩니다. DTCC 알고 계시죠? R3의 협력사고 미국의 대형 예금 신탁 청산 공사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리플과 연관이 되면서 스위프트로 함께 넘어간다라는 부분 알고 계셔 주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R3와 XDC 네트워크까지도 연결이 돼 있죠.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EVM 시스템에서의 스마트 컨트랙과 솔라나에서 오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이 모여서 하나의 심핀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 형성되면서 그 토큰이 바로 XDC이다. 이런 부분은 제가 초반에 언급드린 이나 트바와도 연관이 돼 있었죠. 이 부분에서 심핀, 익스체인지 인피니트, 글로벌 무역과 금융을 위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으로서 이미 서클사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에서 세력들이 미리 만들어 놨구나. 판을 깔아놨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 트레이드 파이넥스라고 해서 심핀 디지털 컨트랙 즉 XDC를 발행해 놨다. 아직까지 업비트라든지 바이낸스 이런 거래소에는 없지만 나중에 또 디지털 세상에서 굉장히 또 비전 있는 하나의 혁신적인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으니까요. 참고만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한 ISO 2002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면 등록 관리 그룹, 표준 평가 그룹, 기술 지원 그룹, 등록 기관 등등의 역할 분담에 ISO 2002의 그룹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등록 관리 그룹이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이다. 가장 입김이 센 기관이다. 이런 부분에서 역시나 리플 네트워크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고 스위프트 뿐만 아니라 방금 언급드렸던 DTCC 있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유럽의 최고 탑2 예탁 기관인 유로클리어와 클리어 스트림도 들어와 있으면서 이 부분은 푸날리티와 연결이 되면서 국경 간 결제뿐만 아니라 레포 시장, 즉 은행끼리의 채권 거래까지도 이제 분산 원장으로 들어가더라 라는 부분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이외에도 미국의 상품거래위원회 CFTC, 유로피안 센트럴뱅크 ECB, 유로피안 페이먼트 카운슬 EPC 뿐만 아니라 뱅크 오브 잉글랜드, 비자사와 마스터카드사 모든 게 다 리플과 손잡고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리플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됐죠. 굉장히 호재이고 코인베이스 역시나 리플을 재상장하면서 25%의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리플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토큰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미국의 최대 거래소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의 유동성이 들어오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 그레이스케일 세계 최대 암호화폐 신탁사가 아직 리플을 재상장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에 리플이 들어간다면 개미 투자자가 아닌 기관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리플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게 그레이스케일의 인베스트먼트 홀딩스의 포트폴리오거든요. XRP와 뿌리가 같은 스텔라룸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말에 리플이 기소되면서 코인베이스에서는 리플을 상장 폐지시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코인베이스가 다시 재상장을 시켰으니 세계 최대 암호화폐 신탁사인 그레이스케일에서도 XRP의 포트폴리오가 담길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자금 유입을 통해 XRP 가격은 한 번 더 상승빔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 이뿐만 아니라 XRP는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가격에 반영된 수치가 너무나 적다. 호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타임 레버리지 쭉 하시면서 수량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적으로 XRP에 대한 어떤 가격 흐름 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보면서 중간중간에 펀더멘탈적인 부분, 다시 중요한 부분들 짚어드리면서 앞으로 또 같이 함께 이어나가는 그런 타임 레버리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선생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구독자 5,000명이 달성이 됐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큰 그런 수치인 것 같고요. 깊은 관심과 따뜻한 피드백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투합시다. 고맙습니다.